외부의 변수에 의해서 하락한 지가 한 4번 있습니다. IMF 금융위기, 카드 사태, 몇 년 전에 금리 급등기, 요 4개가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 크게 하락한 거예요. 근데 우리 4개를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냐? 다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 외부의 변수가 있고 난 뒤에 대부분 다 1년, 2년 뒤에는 시장의 방향대로 움직였거든요. 지난번에도 나와서 이제 전망을 했는데요. 시장이 좀 많이 변했죠. 그래서 최근에 또 어떻게 했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대출 규제가 8월 달 나오고요. 지금 9월부터 거래가 많이 줄었거든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고 특히 서울이 많이 줄었어요. 10월은 9월보다는 조금 늘었거든요. 늘은 폭은 서울이 좀 덜 늘었고요. 지방이 좀 더 많이 늘었고. 근데 그 전체 상황 거래는 좀 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안 좋은 건 맞고요. 그 지난주에 우리가 처음으로 실거래가가 마이너스 나왔어요. 서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락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고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보는 게 11월, 12월, 1월쯤 되게 되면은 은행에서 대출 총량이 있거든요. 총량이 이제 거의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매년 12월, 1월 달은 거래가 줍니다. 근데 그게 이제 원래는 조금 빨리 대출 규제 나와서 빨리 나온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내년에 다시 대출이 늘어나게 되면은 상승할지는 지켜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장을 전망할 때는 매매로 전망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것으로 전망해요. 매매로 움직이는 거는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성이 있냐 없냐는 또 달라요. 근데 이게 이제 대출 규제는 지속성이 없는 그 정책이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또 풀릴 수가 있습니다. 요 그래프를 한 개 딱 보여드릴게요. KB 이제 부동산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여기 파란색이 매매 전망이고 붉은색이 전세 수급입니다. 전체 두 개의 그래프가 모양은 비슷해요. 근데 이 전망을 한번 보세요. 전망은 몇 달 사이에 올랐다 내렸다 막 반복하죠. 왜 이렇게 반복하냐면은 정부의 정책이 나올 때마다 전망 바꾸는 거예요. 전망 누가 하냐? 부동산 소장님들 합니다. 그 손님이 많이 오면은 전망 상승 전망하고요. 적게 오게 되면 하락 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몇 달마다 바뀌거든요. 올랐다 떨었다. 지금 그러면 하락 전망했거든요, 또. 근데 결국에는 밑에 한번 보세요. 이 전세 움직임으로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결국은 전세가 시장의 방향이지 매매는 시장의 방향이 아니에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현상에서 매매는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어떤 특정 지역에 호재가 있단가 아니면 뭐 GTX 효과 이런 걸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기로 끝나는 거야 장기로 가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 전세는 전세 부족에서 전세 상승이 나오고요. 매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이거 오래 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직 시작 안 됐어요. 이게 본격적인 건 내년에 시작되거든요. 그거 좀 지켜봐야 되고 이 전망이 만약에 이번에 소장님이 하락 전망 있잖아요. 전망한 다음에 우리가 전세 수급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얘 두 개가 결국 또 만나요. 그 만나는 게 울산에서 잘 보이거든요. 울산을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게 되면은 울산도 우리가 전세 매매 전망하고 전세 수급하고 비슷한 그림이죠. 근데 여기 차이 나는 때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 보게 되면은 여기는 전망을 하락 전망하잖아요. 하면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전세 수급은 계속 올라가요. 근데 결국엔 뒤에 가서 만나요. 만나면서 매매가 상승하거든요. 전망은 계속 바뀌어요. 우리 전문가들도 전망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 소장님도 계속 바뀌어요. 그분들은 손님 오는 거나 전화 오는 양에 따라서 그냥 전망한다고요. 그 내부의 진짜 모습은 계절이 바뀌듯이 천천히 바뀌고 있는 거고요. 그게 물 밑에서 우리가 겨울에 얼음이 이렇게 녹잖아요. 얼음 위에 얼어져 있지만은 밑에는 녹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봄으로 가는 거고 얼음이 계속 두꺼워지면은 겨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냐면 전세예요. 전세가 시장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전세가 결국에는 시장 전망하고 일치해서 가기 때문에 전세로 전망하는 겁니다. 그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 수치가 얼마냐면은 한 150에서 160 정도 와야 되는데 전세 수급이에요. 거기에 도착한 도시가 지금 몇 군데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매매가 잠깐 움직인 거는 우리가 정부의 어떤 정책으로 잠깐 이제 좋아질 수 있어요. 겨울로 가다가 최근에 날씨가 되게 따뜻했죠. 근데 겨울 가잖아요, 결국에는. 그런데 봄으로 가다가 우리 꽃샘춤이 있죠. 그래서 날씨가 따뜻해지죠. 똑같아요. 그건 매매가는 우리가 어떤 위에 어떤 영향으로 싹 바뀌어요. 근데 결국에는 계절이 바뀌듯이 바뀝니다. 그게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상승 환경을 만들고 그 하락 환경을 만드는 거는 전세가 만들어요. 계절은 우리가 따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춥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환경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 조성하는 게 전세입니다. 그래서 전세의 움직임이 결국에는 매매의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승으로 가고 있는 시기예요. 근데 그걸 정부의 정책으로 조금 당겨온 게 신생아 대출이라든지 작년 우리가 특례 대출
요때예요. 원래는 그게 아니었었어요. 이게 지금 울산이 이제 전세 수급인데요. 전세가 어느 정도 왔는가 되게 중요한데 전세가 가장 높은 게 없는 게 뭐냐면 울산, 강원도, 춘천, 충북 이게 다 지방에 있어요. 근데 지방은 매매까지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계절은 뭔가 봄에서 여름으로 차지 가고 있다고요. 위에는 뭔가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나쁘게 표현하잖아요. 안 좋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방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지방이 내년에 좋아질 거라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물 밑에서 움직이는 게 사실 수도권보다 지방이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전세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면 여전히 서울도 좋아지고 있지만은 지방이 더 좋다. 어떤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이 전세가 매매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건돼 있는 데는 지금 울산하고 강원도, 전북, 충북 요 네 개밖에 없어요. 그 도시들은 지금 전세가 매매를 움직이는 그런 시장입니다. 시장이 달라요. 매매가 전세를 움직이는 때 있고요. 전세가 매매를 움직이는 때가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전세에 있는 물건을 누군가 사잖아요. 전세 거주자가 밖으로 나가요. 그럼 또 다른 전세 찾죠. 그러면 전세 수급이 올라가요. 서울은 그런 과정이고 지방은 달라요. 지방은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전세 수요가 늘어나서 매매를 움직이면 그때는 더 심각하게 됩니다. 그거하고 달라요. 전세가 매매를 움직이는 거하고 매매가 전세 움직이는 거 다릅니다. 지금은 후자가 더 위험하거든요. 후자가 더 위험한 건 지금 지방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약간 다르긴 한데 전체적인 방향은 똑같은데 시장이 좋은 방향은 지금 지방이 조금 더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전세는 지금 내년부터 이제 공급이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거든요. 원래 2022년도에 우리가 이제 빠르면 2021년도고 22년부터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 시점부터 3년 된 시점부터 공급 줄거든요. 그게 25년이에요.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시작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세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은 뭐냐면 현재 나오는 입주 물량하고요. 2년 전, 그러니까 2022년 물량, 그리고 2020년 물량, 2020년 입주했는 물량하고 22년 물량하고 현재 물량하고 이 세 개가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전세가 2년 돌아가잖아요. 4년 돌아가죠. 그래서 만기돼서 나오는 물량하고 새롭게 들어오는 물량 있죠. 그 물량 합쳐서 우리 전세 수급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우리 울산 앞에 보여드렸다시피 울산이 전세 수급이 가장 높은 것은 2020년부터 물량이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전세 수급이 가장 높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26년, 27년까지 물량이 지금 적당히 얘기 많거든요. 그러면은 뒤로 갈수록 우리가 전세에 어떤 영향은 더 크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춘천 주공 이제 입주가 시작됐잖아요. 이제 12,000세대가 돼 있는데요. 거기 나와 있는 매물량을 보게 되면은 전세는 한 3,000건 조금 넘고요. 매물은 한 600건 중반쯤 돼요. 이게 시장에 이제 어떻게 영향을 줄 건가를 잘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파악할 필요가 있잖아요. 물량 자체로 보면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춘천 주공이 12,000세대에서 660건 정도, 제가 여대 보니까 660건 돼요. 지금 좀 더 늘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5.5%는 됩니다. 우리 주택 재고가 1,200만 채예요, 아파트가. 그 중에서 1년에 평균 거래량이 62만 채예요. 그게 5.5%입니다. 5%예요. 재고 주택이 딱 5에서 6%가 우리가 늘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춘천 주공이 딱 그 물량이 지금 매도 물량이 나와 있고요. 근데 전세 물량은 조금 많은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입주 물량 한 단지 안에서 나오는 물량을 치고는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보통 입주 물량에서 물량이 한 50%가 나와요. 전세 물량이. 근데 30% 나와 있거든요. 많은 물량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송파구에 헬리오시티 있죠. 9,500세대인데 그게 매도 물량이 770건 나와 있거든요. 비율로 보면 그게 훨씬 더 많아요. 거기가 더 위험해요, 사실은요. 매물량만 보면. 매물량만 보면은 춘천 주거는 그렇게 위험한 물량은 아닙니다. 단지 지금 계절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소화하는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천천히 소화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위의 영향은 제가 보기에 위치적으로 보게 되면은 송파하고 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거든요. 가격대가 좀 맞아야 되는데 가격대가 좀 안 맞아요. 이동하는 수요 가격대가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화하면서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리는 그런 단지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과 이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경기가 내년 되게 나쁘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미시적으로 보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미시적으로 보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거시 경기를 예측한다는 게 우리 일반인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를 예측한 다음에 그걸 부동산에 대입해서 상승 하락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1986년부터 KB 나와 있는 통계를 기초로 해보면은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 하락한 지가 한 4번 있습니다. IMF 금융위기, 카드 사태, 몇 년 전에 금리 급등기, 요 4개가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 크게 하락한 거예요. 근데 우리 4개를 따져보게 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냐? 다 예측할 수 없었어요. 그 외부의 변수가 있고 난 뒤에 대부분 다 1년, 2년 뒤에는 시장의 방향대로 움직이거든요.
그게 가장 잘 나타나는 데가 어디냐면은 부산이에요. 부산이 2007년도부터 원래는 상승해야 되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원래는 잠깐 위축돼야 되는데 워낙 내부에 어떤 수급 문제가 누적이 돼가지고 금융위기도 무시하고 그냥 상승해버렸어요. 그리고 1999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IMF 오고 2년 뒤에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2008년도 마찬가지예요. 금융위기 오고 대부분 지방들이 먼저 2010년, 11년도 상승했어요. 위기가 오거나 경기가 너무 나빠서 시장이 안 좋으면은 그 변수가 길게 가지 못합니다. 한 해 정도 밀려요.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경기가 너무 안 좋다, 예상하고 틀렸다 그러면은 1년 뒤로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예상하시면 더 효과적일 거예요. 아니면은 그걸 너무 우리가 경제를 가지고 시장 대입하다 보면은 예측 힘들어져요. 그렇게 예측하시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측할 때는 모든 변수를 고정시켜 놓고요. 경제가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저는 2에서 3% 정도 보거든요. 금리가 점진적으로 움직인다 생각하고 모든 변수를 고정시켜 놓고 해야 돼요. 고정시켜 놓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여러 가지 봐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냐면 공급 환경입니다. 그게 누적된 환경이에요. 한 해 한 해는 의미가 없어요. 누적된 환경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전세 가율과 전세 수급이에요. 그 두 개가 그 지역의 어떤 상승의 환경이나 하락의 환경이에요. 그 두 개를 예측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우리가 변수를 예측할 수 있다면은 가장 좋죠. 근데 그걸 예측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그냥 고정시켜 놓고 우리가 예측하는 거죠. 그렇게 예측한다면은 내년은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내년에도 대출 규제 하게 되면은 시장이 안 좋겠죠, 당연히.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대출 규제 계속 못 한다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집을 못 사게 하는 정책이 할 수 없잖아요.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정책이거든요. 그걸 일정 부분 푼다는 전제하에서 보게 되면은 내년은 일정 부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뭐 경제가 되게 나빠졌다 하면 상승폭은 줄어들겠죠. 그리고 만약에 강남의 규제가 더 심하고 서울 규제 심하고 지방이나 뭐 이렇게 이제 경기도 인천의 규제가 약하다면은 상승은 경기도 인천으로 가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약간 이제 변수가 있겠죠. 근데 전체 환경은 상승 환경이 좀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